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시형님께서 요청해주신 배터리 산업 SK 이노베이션 묻고 LG화학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시형님, SK 이노베이션 LG화학 가자! LG화학은 석유화학,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분야를 업종으로 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대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석유화학 업계는 초호황을 누리면서 전성기 시절 상반기 매출 12조 8,688억, 영업이익 1조 5,238억 원을 기록하는 등 2017년까지 그 성장세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연우 역사가 다 그렇듯 전성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극심한 성장통을 겪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발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5조에 달하는 금액을 현행 25% 관세에서 30%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역시 관세를 증가시키는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탓에 무역시장의 저조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었고, 수요가 줄어들자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시장 상황까지 저조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원재료인 석유값이 상승하기도 하면서 판매비는 줄어들면서 원재료 값은 상승하는 신퇴양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인상을 연기하고 중국과의 화해 모드를 돌입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졌지만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를 초대박을 치면서 셰일 굴기를 펼치고 있어요. 우선 쉬운 이해를 위해서 셰일가스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에서 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틸렌이라는 화학약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셰일가스가 대박을 치면서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에탄이라는 원료를 미국의 정유사들은 더욱더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중동의 원유에서 나오고 있는 나프타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에탄 때문에 에틸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나프타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석유값은 올라가는데 에틸렌값은 떨어지고 당연히 수지가 안 맞게 된 거죠. 결국은 국내 화학업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셰일 굴기로 인해 현재 2019년 8월 1일 기준 미국 화학학회 산하 에너지연구기관 CNEN의 세계 50대 화학사 실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18년 한국과 일본 화학업체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전년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출 12위에 오른 LG화학은 영업이익이 20억 4,300만 달러로 23.3% 감소하였고, 22위 롯데케미칼이 17억 9천만 달러로 32.8% 감소하였고, 34위 SK이노베이션이 10억 1,700만 달러로 18.9% 감소, 49위 한화케미칼이 3억 2,400만 달러로 44.7%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2%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 때도 57%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었으나 ESS 화재 등의 손실 등이 반영되었기에 2분기는 그래도 1분기보단 덜하겠지란 희망이 있었으나 이 역시 빗나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역 분쟁의 긴장 완화로 수출이 정상으로 재개된다 한들 셰일 굴기로 인해 어닝 쇼크를 이어가고 있는 화학업계는 당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 화학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LG화학은 다들 아시죠? 지금 전기자동차, 5G, AI 등 배터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배터리 시장에 거의 몰빵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전지 사업 부문에 총 13조 원을 투자하면서 매출 3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투자 의지를 강력히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기초 소재와 2차 전지, 정보 전자 소재, 생명과학 산업 등으로 배터리 산업 등의 확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이겠죠. 롯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데케미칼은 묻고 더블로가 원료 다변화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이 안 되니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등으로 종류를 늘려보겠다는 거죠. 내년 미국 루이지애나 ECC 상업 생산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빅매치로 넘어가 볼까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SK이노베이션 역시 바로 전기차 배터리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LG화학 형들이 갑자기 뭔가 불편하죠? 과거에 살짝 우리가 매각 결사 반대를 외쳤던 반도체가 결국 팔았는데 결국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그걸 먹어 꿀을 빨고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또 자기들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LG 형들 입장에서 지금 미끼가 찬 거죠. 아니 내가 한 번 뺏겼으면 됐지 두 번은 빼앗길 수 없다 하면서 지금 완전 서로 맞서성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지길래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걸까요? 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가 2017년과 2018년의 각 업체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성장률이 미쳤죠?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적은 편에 속하는 LG화학도 40%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18년 1200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19년은 70% 성장한 200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가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주 금액만 1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반도체의 수출 규모가 141조 원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는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탈내연기관을 통해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임러 그룹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는 벤츠의 친환경 정책인 앰비션 2039를 공개하며 20년 안에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벤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의 친환경차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볼보는 2019년 올해부터 내연기관 개발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옆나라 도요타도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만들겠다며 파격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내연기관 차들이 질비해서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자동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LG화학은 2022년까지 글로벌 생산 규모를 11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폴란드에서 연간 6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를 공장에서 생산 증설하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따라 SK이노베이션 역시 유럽 생산기지로 헝가리를 낙점하고 헝가리 코마롬에 공장을 신설하여 연간 7.5기가와트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2022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또한 중국 내 공장 신설 계획 역시 발표했습니다. 아 잠깐, 왜 배터리는 공장을 해외에다 짓는 것일까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유럽 등지에 공장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자동차의 주요 고객사인 볼보, 폭스바겐, 다임러 등의 완성차 공장은 대부분 유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건비 역시 국내에 비해 3분의 1가량에 불과하여 비용 측면에서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위치하면서 고객사와의 접근성과 물류비용, 인건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배터리 시장의 성장만큼이나 전망이 마냥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배터리의 세계 1위 출하량을 지닌 중국 CATL이 자국 내 물량을 독식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 생산 능력은 공격적으로 늘려서 50기가와트 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YD 역시 지난 6월 중국 서부 칭하이에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24기가와트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ATL에게 1위 자리를 뺏긴 파나소닉 역시 1000억엔 투자를 강행하면서 배터리 수주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결국엔 각 경쟁사들이 막강한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터리의 원자재인 코발트 역시 1년 사이 값이 25.2달러에서 71.5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 경쟁의 심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장에 이른 선권을 발휘해서 올해 3분기부터는 흑자를 전환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에서만 3,382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배터리 증설 시설을 증대시키고 있는 걸 보면은 머지않아 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공급 과잉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즉 옛날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된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올해 206기가와트, 2020년에는 258기가와트로 2020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기업이 많은 만큼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은 중국 기업의 90%가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리튬이온에 대한 배터리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고체 등의 배터리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해서 급변한 해외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주시면 제가 매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